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지난 가을, 제 상담실 마음쉼터의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선 팔순의 노신사가 있었습니다. 박은호 할아버지.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답게 반듯한 자세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소년 같은 설렘과 수줍음이 배어 있었죠. 한참을 찻잔만 매만지시던 할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올해 딱 80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보내는 요즘이 50줄에 뜨겁게 연애하던 그 시절보다 더 뭐랄까 가슴이 뜁니다. 이게 주책인가 싶기도 하고 혹시 몸에 무리가 가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고요. 아내 김지연 할머니는 78. 두 분은 젊은 시절 참 우여곡절 많은 사랑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집안의 반대, 넉넉지 못했던 살림. 그럼에도 서로를 향한 믿음 하나로 험난한 세월을 헤쳐오셨죠. 그런데 박 할아버지는 뜻밖의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느라 서로를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내의 작은 숨소리 하나, 눈가의 잔주름 하나하나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뭘까요? 정말이지 요즘 같아서는 50년 전보다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 80의 로맨스라니. 어쩌면 나이 들어 무슨 하며 손살에 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월의 강물 위로 떠오른 낙엽처럼 그렇게 사랑의 감정도 쓰러져야만 하는 걸까요? 황혼의 문턱에서 대래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사랑은 불가능한 꿈일 뿐일까요? 저는 노년심리 및 관계 전문가로 활동해온 최수연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과 사랑 이야기를 마주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의 열정은 결코 나이와 함께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시간의 지혜를 머금고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세요 식의 지침을 늘어놓기 위함이 아닙니다. 박은호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 숨겨진 또 다른 가능성을 함께 찾아 떠나는 여정입니다. 어쩌면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우리 안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박은호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들의 황혼을 이토록 찬란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비밀의 첫 번째 열쇠는 어쩌면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오해와 진실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장막을 걷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박은호 할아버지의 용기 있는 고백이 모든 노년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하며 손사래를 치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제 상담실 마음쉼터를 찾아왔던 한정수, 76세, 가명,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날따라 유난히 햇살이 좋았던 오후였어요. 상담실 문이 아주 살짝, 정말 고양이 한 마리 겨우 드나들 정도로만 열리더니 빼꼼 고개만 내민 한정수 할아버지가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문 안으로 들어서셨죠. 평생을 우직하게 살아오신 듯한 깊은 눈매였지만 그 안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이런 걸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참을 망설이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습니다. 제가 말입니다. 아직도 아내와 그런 부부 생활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텔레비전에서는 오래 살려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던데 말끝을 흐리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책인 것 같아서. 한정수 할아버지의 고민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그런 걸 생각하느냐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 혹은 점잖지 못하다, 주책이다라는 핀잔이 두려워 속으로만 끙끙 앓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식들 보기 민망해서, 손주들 볼 면목이 없어서. 이유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 밑바탕에는 노년의 성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스스로 만든 수치심의 벽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을 찾았던 오정숙, 72세, 가명, 할머니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스킨십을 완강히 거부하고 계셨죠. 다 큰 자식들 보기도 창피하고 이제 곧 증손주 볼 나이인데 무슨 망측한 짓이랍니까? 처음에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상담이 깊어질수록 할머니의 눈가에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맺혔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남편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 깊은 허전함을 느끼고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여자라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던 것입니다. 남편의 손길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어쩌면 나는 이제 여자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슬픈 체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기 건강한 성생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며 이는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체온을 나누고 따뜻한 눈빛을 교환하며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며 삶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제 상담실을 찾았던 많은 노부부들이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젊음의 열정과는 또 다른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나누는 깊이 있는 교감, 그것이 바로 황혼기 사랑의 참된 아름다움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낡은 외투는 벗어던지고 축복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듣고 소장님, 말씀은 참 좋은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 어떡합니까? 라며 한숨 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몸의 작은 변화에 귀 기울이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와 그에 맞는 현명한 대처법, 특히 약물과 식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노년기성에 대한 사회적, 개인적 장벽과 그릇된 오해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마음의 빗장을 풀고 솔직한 욕구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하지만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 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소장님,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 속상할 따름입니다. 이런 하소연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읽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실제적인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약물과 식생활 관리는 모년기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얼마 전 강민철, 72세, 가명, 할아버지께서 식은땀을 흘리며 상담실을 찾아오셨어요. 평소 혈압이 높아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아내와의 관계에서 예전 같지 않은 자신 때문에 며칠간 임의로 혈압약을 끊으셨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처럼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야 오죽했을까요? 하지만 결과는 아찔했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신 거죠. 다행히 큰일은 면했지만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약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중단하거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특히 특정 약물들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런 고민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솔직하게 상의하고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더욱 위험한 경우는 서로 다른 약물을 멋대로 함께 복용하는 것입니다. 윤태준, 68세, 가명,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지금도 제 가슴을 철렁하게 합니다.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 약을 드시던 윤 할아버지는 친구에게 요즘 이게 그렇게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발기부전 치료제를 덜컥 구해 드셨습니다. 심장약과 함께 말이죠. 그날 밤 할아버지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할아버지 곁을 지키던 할머니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죠. 영감, 내가 다 잘못했소. 당신 건강이 우선인데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야 비로소 서로의 소중함을 절절히 깨달았다는 두 분의 이야기는 약물 오남용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건강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으니까요. 나순심, 65세, 가명, 할머니는 그 좋은 예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늘 걱정이던 나 할머니는 제 조언에 따라 식생활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챙겨 드시고 매일 아침 호두와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한 줌씩 드셨죠. 반년 후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뿐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도 한결 편안해졌다고 수줍게 고백하셨습니다. 소장님, 고등어 덕분인지 뭔지 밤에 잠도 잘 오고 영감이랑 손잡고 산책하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즐거워요. 꼭 신혼으로 돌아간 것 같다니까요. 할머니의 환한 웃음에서 저는 식생활 개선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성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남성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성욕을 감퇴시킬 수 있습니다. 황동진, 78세, 가명, 할아버지는 매일 소주 한 병을 비우는 애주가셨습니다. 술 없이는 잠이 안 와서 라며 멋쩍게 웃으셨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소원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한 달만 금주해보시라고 간곡히 권해드렸죠.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이전과는 몰라보게 혈색이 좋아져서 나타나셨습니다. 소장님, 이거 정말 신기합니다. 술 끊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침에 그게 허허 예전처럼 힘이 생겼어요. 집사람이 요즘 부쩍 웃음이 늘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내분의 그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했습니다. 과자나 빵, 달달한 음료 역시 혈당을 급격히 올려 성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력에 좋다고 알려진 복분자나 꿀 같은 전통 건강식품은 어떨까요? 물론 복분자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섭취에 신중해야 합니다. 배종호, 75세, 가명,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셨는데 친구분이 복분자에 꿀을 타먹으면 그렇게 좋다더라는 말만 믿고 매일 진하게 타드셨다가 오히려 혈당이 급격히 올라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도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그리고 의사와 상담하여 조절해서 드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출처불명의 비싼 정력제나 건강보조식품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옆집 마동석 씨, 허풍이 심한 이웃의 가명, 가 이거 하나리면 끝내준다 며 건넨 비싼 약을 먹고 오히려 간 수치가 나빠져 병원 신세를 졌던 서칠성, 77세, 가명, 할아버지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이처럼 먹는 것 하나, 약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바로 움직임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부부가 함께할 때 더욱 특별해지는 그 비밀스러운 운동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이처럼 먹는 것 하나, 약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바로 움직임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부부가 함께할 때 더욱 특별해지는 그 비밀스러운 운동법은 무엇일까요? 오승윤, 81세, 가명, 할아버지는 몇 해 전 전립선 수술을 받으신 후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습니다.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잃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셨고 아내 문희정, 79세, 가명, 할머니와의 대화도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이제 다 끝났지 뭐. 할아버지의 입버릇처럼 되뇌던 말은 아내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문 할머니는 처음에는 남편을 위로하려 애썼지만 점점 지쳐갔고 두 분 사이에는 차가운 벽이 생겨버렸죠. 할머니는 남편의 우울한 그림자가 집안 전체를 뒤덮는 것 같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두 분께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매일 딱 30분만 함께 공원을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말없이 손만 잡고 걸으셔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다 귀찮다며 고개를 젓던 오 할아버지도 아내의 간절한 눈빛에 마지못해 집을 나섰습니다. 첫날 어색한 침묵만이 두 분 사이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 코끝을 스치는 꽃향기, 함께 걷는 이들의 웃음소리, 잊고 지냈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거죠. 어느덧 석 달이 지났을 무렵 두 분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제 상담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화색이 돌았고 문 할머니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소장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죽지 못해 끌려나갔는데 매일같이 걷다 보니 희정이가 좋아하는 꽃 이름도 알게 되고 옛날 연애 시절 이야기도 나누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도 잡게 되고 어깨도 다독여주고 할아버지의 말에 문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영감이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미안했소. 그리고 고맙소 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그날 이후 두 분은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부부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되찾았다고 하셨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물론 부부 사이에 잊혀졌던 대화의 물꼬를 트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쌓아주는 마법과도 같았던 거죠. 특히 하체 혈액순환은 성기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하지만 운동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왕년에 내가 하며 젊은 시절의 영광에만 집착하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고강호, 73세, 가명,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매일 헬스장을 찾아 젊은이들 못지않게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남자는 살아있는 거지 라며 호탕하게 웃으셨지만 결국 무리한 운동은 할아버지의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성생활은커녕 지팡이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지셨죠. 과유불급.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케겔 운동은 골반 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남녀 모두에게 아주 유익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요실금 예방 및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질 근육을 탄탄하게 만들어 부부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남성분들 역시 전립선 건강과 발기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얼마 전 백송이 69세 가명 할머니는 처음에는 그런 걸 어떻게 해 창피하게 라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하지만 요실금으로 외출조차 꺼리던 할머니는 제 간곡한 권유에 반신반의하며 케겔 운동을 시작하셨죠. 처음 며칠은 이게 운동이 되는 건지 어쩐 건지 감도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루 10분씩 석 달을 실천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소장님, 신기하게도 기침할 때 찔끔거리던 게 없어졌어요. 덕분에 요즘은 친구들 만나러 나가는 것도 즐겁고 무엇보다 영감이랑 헤헤 말 안 해도 아시죠? 할머니의 수줍은 미소에서 자신감과 행복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케겔 운동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소변을 참을 때처럼 골반 근육을 5초 동안 꽉 조여줍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5초 동안 힘을 풀어줍니다. 이것을 하루에 10번씩 3세트 정도 반복하면 됩니다. 앉아서도 누워서도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운동이죠. 몸을 건강하게 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이 모든 노력을 수포로 돌리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바로 스트레스와 마음가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제 그 마음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돌보고 함께 움직이며 생기를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무게가 모든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해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답답함, 바로 스트레스와 마음가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관계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며 어떻게 하면 그 어둠을 걷어내고 따스한 햇살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마음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혜주, 82세, 가명. 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아들의 사업 실패로 하루아침에 날린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에 잠 못 이루고 낮에는 사소한 일에도 남편에게 짜증을 내기 일쑤였죠. 다 늙어서 무슨 꼴이람. 할머니의 입에서는 한숨만 새어나왔고 남편과의 대화는 거의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인 최동길, 84세, 가명.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내를 위로하려 애썼지만 날카로운 아내의 반응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당신 기분이 풀리겠소? 할아버지의 하소연에 신할머니는 더욱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죠. 제가 신할머니께 드린 조언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저녁 8시 이후에는 모든 걱정을 금지입니다. TV도 끄시고 뉴스도 보지 마시고 오롯이 할아버지와 두 분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좋았던 추억 이야기만 나누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장님, 이라며 시큰둥했던 신할머니. 하지만 최 할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저녁 빛바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요. 당신, 이때 참 곱구려 어색하게 말을 건네는 남편 옆에서 신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함께 차를 마시고 옛 사진을 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쌓여갔습니다. 넉 달쯤 지났을까요? 신할머니가 예전보다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상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소장님, 정말 신기해요. 저녁에 걱정거리 대신 옛날 이야기를 나누니 영감이랑 웃을 일도 많아지고 무엇보다 잠을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요즘은 영감이 제 손도 더 자주 잡아주고 그런 날은 꼭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린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스트레스는 성욕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은퇴 후의 경제적 불안, 자녀 문제, 건강에 대한 염려 등 이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은 생존에 필요한 기능의 에너지를 우선 배분하느라 사랑의 감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부만의 시간을 갖고 서로에게 집중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마음의 짐은 바로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입니다. 소장님, 젊었을 때처럼 안 되니까 창피해서 아예 시도도 안 하게 됩니다. 천만석, 70세, 가명, 할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젊은 시절의 자신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하며 자신감을 잃곤 합니다. 하지만 20대의 정열과 70대의 원숙함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방식의 행복을 발견할 기회인 거죠. 저는 천할아버지께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목표를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완벽한 결과가 아니라 아내분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만족감을 느끼는 그 과정 자체를 즐겨보세요. 그리고 얼마 후 천할아버지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했더니 세상에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짜릿하더군요. 아내와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 안아주고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니 관계도 당연히 좋아졌고요.
사실 아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를 보는 눈빛부터가 달라졌으니까요. 허허, 아내의 그윽한 눈빛에 천 할아버지의 어깨가 으쓱 올라가는 듯했습니다. 약물에 대한 심리적 의존 역시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홍길남, 83세, 가명, 할아버지는 그 약 없이는 아내 앞에 설 자신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몰래 약을 챙겨 드셨지만 어느 날 아내 박복순, 80세, 가명, 가 할아버지의 감춰둔 약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영감, 이게 다 뭐예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홍 할아버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남편을 다그치는 대신 따뜻한 차를 내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 나는 당신이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예전처럼 서로 마주보고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날 밤 홍 할아버지는 아내의 진심 어린 말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이후 두 분은 약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충분히 행복한 관계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핵심은 소통으로 귀결됩니다. 50평생을 함께 살아온 임꺽정, 79세, 가명, 할아버지와 황진이, 77세, 가명, 할머니. 두 분의 별명입니다.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임 할아버지는 소장님, 나는 수술도 했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아내와의 관계는 나아지질 않는 겁니까? 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죠. 할아버지, 혹시 이런 고민들을 할머니와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자 임 할아버지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런 나 뜨거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창피하겠으리. 할아버지, 50년을 함께 해로하신 분인데요. 여보, 나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소.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한 달 후, 두 분은 환한 얼굴로 함께 상담실을 찾으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며 자기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손을 꼭 잡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친밀감은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 함께 웃고 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친밀감입니다. 혹시 성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보, 나는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우리 관계에서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싶어.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이 더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진솔한 질문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관순, 75세, 가명, 할머니는 관계시 통증 때문에 남편과의 잠자리를 피했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결국 부부관계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죠. 제 조언대로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자 남편은 무척 걱정하며 함께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간단한 질건조증이었고 적절한 윤활제와 여성 호르몬 치료로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소장님, 제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말을 못했을까요? 30년 넘게 산 사람한테 이제야 진짜 솔직해진 것 같아요. 유 할머니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행복감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가리키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좋은 음식, 꾸준한 운동, 건강한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은 바로 함께라는 가치,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모아 우리 황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마지막 정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마음의 평화와 진솔한 소통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지혜를 모아 우리 삶의 황혼기를 어떻게 더욱 풍요롭게 가꿀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찬찬히 되짚어보면 황혼의 로맨스를 더욱 빛나게 하는 5가지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나이에 무슨 하는 낡은 생각의 틀을 깨고 솔직한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둘째,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며 약물이나 식생활 관리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입니다. 셋째, 부부가 함께 걷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며 몸과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고 그 과정에서 서로 교감하는 즐거움입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다스리고 마음을 나누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쌓아가는 노력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젊은 날의 완벽함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과정과 소중한 감정을 즐기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노년 심리 및 관계 전문가 최수연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이나 깊은 관계에 대한 고민은 결코 부끄럽거나 주책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관심사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얼마 전 90을 맞이하신 이몽룡, 가명, 할아버지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소장님, 내가 젊었을 때는 그저 아내 성춘향, 가명의 예쁜 얼굴, 고운 몸매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의 깊은 눈빛에서 따뜻한 손길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모든 세월과 기쁨, 슬픔, 그 모든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는 손만 잡아도 가슴이 떨리고 이 사람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애틋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할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저는 나이 들미 결코 쇠퇴가 아니라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변화의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많은 분들이 있고 그 고민을 해결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 최수연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빛나는 두 번째 봄을 가꾸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